문제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플러스 1은 0의 한 근이 2와 4 사이에 있을 때 실수 k 값의 범위는 2차 방정식의 좌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플러스 1을 fx라 놓고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서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해보면 1이 나옵니다. 꼭지점의 x좌표가 1이고 한 근이 2와 4 사이에 있으려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야 합니다. 즉 F2는 0보다 작아야 하고 F4는 0보다 커야 합니다. 답을 구해보면 F2는 K 플러스 1는 0보다 작아야 하고 F4는 K 플러스 9는 0보다 커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K는 마이너스 9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됩니다. 문제 2.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k는 0의 한 근이 1과 3 사이에 있을 때 실수 k 값의 범위는 2차 방정식의 좌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k를 fx로 놓고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서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해보면 4가 나옵니다. 꼭지점의 x좌표가 4이고 한 근이 1과 3 사이에 있으려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야 합니다. 즉 F1은 0보다 커야 하고 F3은 0보다 작아야 합니다. 답을 구해보면 F1은 K-7는 0보다 커야 하고 F3은 K-15는 0보다 작아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K는 7보다 크고 15보다 작다가 됩니다. 문제 1, 문제 2와 같이 꼭지점의 x좌표가 정해져 있으면 간단하게 풀 수 있지만 꼭지점의 x좌표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조금 복잡합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3.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는 0의 한 근이 1과 3 사이에 있을 때 실수 k값의 범위는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의 좌변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를 fx라 놓고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서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k가 나옵니다. 꼭지점의 x좌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생각해야 합니다. F1이 0보다 크고 F3이 0보다 작은 경우와 F1이 0보다 작고 F3이 0보다 큰 경우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면 F1은 K 플러스 3은 0보다 커야 하고 F3은 3K 플러스 11은 0보다 작아야 합니다. 두 조건의 공통 부분을 구해보면 해가 없습니다. 해가 없단 소리는 이 2차 함수는 F1은 0보다 크고 F3은 0보다 작게는 그려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F1이 0보다 작고 F3이 0보다 큰 경우를 확인해 보면 F1은 K 플러스 3은 0보다 작고 F3은 3K 플러스 11은 0보다 크고 두 조건의 공통 부분을 구해보면 K는 마이너스 3분의 11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됩니다. 이것이 그대로 최종 답이 됩니다. 문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풀었지만 풀이집을 보면 풀이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F1이 0보다 크고 F3이 0보다 작든 F1이 0보다 작고 F3이 0보다 크든 두 경우 모두 F1 곱하기 F3은 0보다 작습니다. 풀어보면
F1은 K 플러스 3, F3은 3K 플러스 11 곱해서 0보다 작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분의 11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그건 문제가 아닌데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2차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한 근은 1이고 다른 한 근이 1과 3 사이에 있는 경우, 또는 한 근이 3이고 다른 한 근이 1과 3 사이에 있는 경우, 이 경우들도 한 근이 1과 3 사이에 있는 건 확실하니까 확인해 봐야 합니다. 먼저 1이 한 근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F1 K 더하기 3은 0, K는 마이너스 3, K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인수분해하면 X-1, X-2. 즉 K가 마이너스 3일 때 fx는 이렇게 그려지고 1이 아닌 다른 한 근 2가 1과 3 사이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K가 마이너스 3이어도 1과 3 사이에 한 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음 3이 한 근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F3, 3K 플러스 11은 0, K는 마이너스 3분의 11, K에 마이너스 3분의 11을 대입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3분의 1, 3x-2, x-3. 즉 K가 마이너스 3분의 11일 때는 fx는 이렇게 그려지고 이때는 1과 3 사이에 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처음에 구했던 이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을 포함해서 K는 마이너스 3분의 11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어렵나요? 문제 몇 개 더 풀어볼게요. 문제 4.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6은 0의 한 근이 1과 3 사이에 있을 때 실수 k값의 범위는 2차 방정식의 좌변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6을 fx라 놓으면 f1 k 플러스 7, f3 3k 플러스 15를 곱하면 0보다 작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7보다 크고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여기서 끝이었으면 좋겠지만 확인해 봐야 할 게 있죠. 먼저 1이 한 근인 경우 F1은 K 플러스 7은 0, K는 마이너스 7, K에 마이너스 7을 대입해서 인수분해하면 X-1, X-6. 즉 K가 마이너스 7일 때는 fx는 이렇게 그려지고 이때는 1과 3 사이에 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3이 한 근인 경우를 확인해 보면 f3은 3k 플러스 15는 0, k는 마이너스 5, K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x-2, x-3. 즉 K가 마이너스 5이면 fx는 이렇게 그려지고 3이 아닌 다른 한 근 2가 1과 3 사이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K가 마이너스 5여도 1과 3 사이에 한 근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이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5도 포함해서 K는 마이너스 7보다 크고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문제 5.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2는 0의 한근이 1과 3 사이에 있을 때 실수 k 값의 범위는 2차 방정식의 좌변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2를 fx라 놓으면 f1 k 플러스 13, f3 3k 플러스 21 곱해서 0보다 작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3보다 크고 마이너스 7보다 작다. 끝이 아닌 거 알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이 한근인 경우를 확인해 보면 f1은 k 플러스 13은 0, k는 마이너스 13. k에 마이너스 13을 대입해서 인수분해하면 x-1, x-12. 즉 k가 마이너스 13이면 fx는 이렇게 그려지고 이때는 1과 3 사이에 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3이 한 근인 경우를 확인해 보면 f3은 3k 플러스 21는 0, k는 마이너스 7. k에 마이너스 7을 대입해서 인수분해하면 x-3, x-4. 즉 k가 마이너스 7이면 fx는 이렇게 그려지고 이때도 1과 3 사이에 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그대로 k는 마이너스 13보다 크고 마이너스 7보다 작다가 됩니다. 끝.